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 여러분 잘 아시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24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히고요. 장병우 광주지방법원 원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정경유착, 많은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지역 법관제, 즉 향판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판제는 지역 사정이 밝은 판사들이 해당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향판제도 폐지합니까?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도 또 일을 저질렀네요. 네, 조금 전에 국방부가 브리핑을 가졌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네. 인근 지역에서 북한이 실시한 해상 사격 훈련에서 총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했고요. 이 중 100여 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사격 훈련이 끝난 직후에 긴급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북한군의 훈련은 오늘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경까지 7개 해역에서 8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다면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안보실 김장수 실장을 중심으로요. 국방부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자신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늘 NLL 북쪽 해상 7개 지점을 해상 사격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요. 사격 훈련을 하겠다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 8시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정상적인 훈련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 훈련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경고 발언을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노동 미사일까지 동원하면서 격렬히 반응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29일
유엔이 성명을 발표하자 어제는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한마디로 한반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통일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요. 역설적으로 북한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핵실험 징후는 없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대요. 네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네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정치 현안을 직접 만나 얘기하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바가 네. 있었습니다. 특히 4년 전이었죠. 세종시 수정 논란 당시 약속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서 평소에 비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대략 두세 가지로 해석이 압축이 됩니다. 일단 무공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가 실제 이번 지방선거 전망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네. 하지만 무공천이 이 합당의 핵심 명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옮기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합당 이후에 제1야당의 대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안철수 대 박근혜라는 이른바 1대1 구도를 만들면서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려 한다 이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무공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명의 최고위원 신경민, 우원식, 양승조 네네. 의원 서울 광주에서 노숙투쟁에 돌입을 했더군요. 그렇죠. 네. 무기한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철수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메아리가 없습니다. 네. 다만 청와대를 대신해서 예상대로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오늘 총동원됐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기초공천 문제를 다시 선거 이슈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초공천을 해야겠다는 당내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십 년 전에 제왕적 총재가 당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나 보던 모습이라면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쪽 보죠. 여성 전략 공천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일단 그 추가적인 여성 공천 지역은 없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뉴스였고요. 네. 오늘은 가산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요. 여성과 장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산점 대상자는요. 피선거권이 있는 모든 여성과 2급에서 4급 장애인으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가산점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이제 증거 조작 의혹이 있었죠. 네. 이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비밀 요원하고 협조자들 다 구속 기소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이었죠.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 측의 회신 내용이 공개된 지 45일 만입니다. 오늘 검찰은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 과장과 협조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그리고 모해 위조 증거 사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형법상 모해 증거 위조 및 사용죄는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정형은요. 통상적인 증거 위조죄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0년 이하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하고 또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까지 오늘 함께 밝혔습니다. 네, 계속 수사를 한다. 네. 그다음에 황제노역 판사 있죠. 네. 대부분이 이 황제노역 판사로 알려진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로 곧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가요. 지난 29일 사직서를 낸 그 장병우 법원장의 사표 수리를 두고 좀 고심에 빠졌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이런 비난으로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데다가요. 얼마 전에는 장 법원장이 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 법원장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과 함께요. 대법원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조만간 가부간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벚꽃이 거리에 얼굴을 드러내는 월요일인데요. 간선도로 중심으로는 아직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 편입니다. 밀린다고 해도 그 정체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은 가운데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구리 시계와 천호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현재 3차로가 막혀 있긴 한데 부근으로 차가 많지 않아서 크게 소통 상황엔 지장을 주지 않고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나 마포대교 지날 때는 잠깐씩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포로는 반포대교 남단을 나와 서울 성묘병원 쪽으로 지체와 서행이 되고 있고요. 분당서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청담대교 올라가는 길이고요. 수서와 탄천 1교 사이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재 1차로가 막혀 있고 사고 처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근 지나실 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첫 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 과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와 관련한 내부의 불신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비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백승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 신당의 당원이 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당원은 아니시고? 비전위원회가 네.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 내의 의견을 듣는 것만큼이나 네. 당 내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비전위원회를 만든 것이고요. 네. 저는 외부 인사로서 거기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시네요. 네, 당원이 아니시고 외부 인사시네요. 예. 근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맡으셨어요. 예, 중요해질지가 아직 관건이겠죠. 글쎄요. 예. 근데 이제 이 새정치의 실체가 뭐냐 늘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새정치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바로 이 위원회입니까? 가능하면 네. 새정치에 걸맞는 비전을 낸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위원회의 이름인 것이고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집중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정치 혁신안 내놓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 앞으로의 또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창당을 앞두고 두 차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창당이 마무리됐지만 네. 모두 아시다시피 창당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와 비전은 앞으로도 계속 구체화돼야 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의견을 계속 낼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다만 이 활동 시한이 무기한인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의 창당 초기의 어쨌든 비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이내에 저희의 의견을 집중해서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가치와 비전이 뚜렷하게 성립이 되고 그래가지고 정당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어도 좌우지간 좀 서둘러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그 내놓으신 혁신안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눈에 띄었어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특히 우리 정당 정치가 가장 큰 질곡에 빠져 있는 큰 이유가 지역구도 네. 또는 대표성의 취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지금의 헌법 체제 하에서는 선거법을 바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네.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의원들 의견이 일치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긴 있습니까? 저희는 왜냐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의지가 없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네. 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예. 이 부분에 일정 부분 편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아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뭐 노골적으로 득을 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스스로 이제 깨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용기라는 것이 자체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네. 국민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상을 네. 말하자면 부응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 네. 유권자인
주권자인 국민의 목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거 기초선거 공천 문제, 여전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부 인사시니까 딱히 말씀하시기는 그러신데 외부 인사라는 걸 강조하셔서.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제가 답을 하기가 상당히 난처한데요. 예. 토론회를 저희가 비전위원회에서 한 차례 열었는데 토론회라는 게 외부분들, 학자분들을 초청해서 했는데 그중 일부의 분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보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 논의를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까지 논의를 했는데 적어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이상은 코멘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또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은 이것이 대선 때부터의 공약입니다. 양당 공이 후보의 공약인데 사실 공약의 이행이 중요한 것은 승자입니다. 승자의 몫이죠. 패자에 대해서는 공약을 이행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후 공약 이행이 안 된 것은 현재의 집권 여당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장조되지 않고 지금 신당의 내부 문제로만 말하자면 가십성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균형을 잃은 태도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단 말이죠. 후보가 난립하게 되고 뭐 조직도 와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뭐 선거가 참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린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무공천으로 갈 거냐 아니면 번복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이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최고위원들이 서울 광주에서 노숙 투쟁에 돌입을 했네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수용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후보 난립이나 여러 가지 혼선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이번 지방선거에서 혼선은 한쪽은 정당 추천, 정당 기호를 가진 후보가 나온다는 것이고 한쪽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후보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이 불균형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 상태를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빨리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은 꼭 저의 희망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영선 의원 같으신 이는 뭐 기울어진 축구장에서 게임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한쪽에서 공천하고 한쪽에서 공천 안 하고 하는 선거를 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판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노숙 투쟁을 시작한 최고위원들도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새정치 비전위원장이시니까 이 정당의 이념적 노선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신당은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정당입니까? 그 부분은 미리 규정하지 말자라는 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라는 것은 그러한 규정에서 규정에 얽매여서 어떤 정책은 진보 정당인데 왜 보수적인 정책을 하느냐, 왜 보수를 지향하는데 여전히 진보적인 정책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매우 소모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보수든 진보든 보수적 정책이든 진보적 정책이든 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가, 국민 전체에게 다수에게 이로운 것인가 라는 점에서 판단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정당 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어떤 정당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거나 중도적이다, 어떤 정당보다는 좀 더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의 정당도 말이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지당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의 정당에 있어서도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에서 네.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 정강 정책에서 드러나 있는 정체성이 예. 진보 쪽에 가까우냐 보수 쪽에 가까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적 관심이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의 정당 구조에서 네. 지금의 집권 여당보다는 개혁적이고 진보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진보 정당을 지향하고 표방하는 정당에 비추어서는 예. 보다 더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색채가 더 강할 수 있겠죠. 그건 상대적인 개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보수 진보 할 때 예.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또는 강성 보수, 강성 진보 이렇게 다 구분이 되니까요. 예. 방금 다만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정치 주체들이 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합의된 것은 네. 모두가 참여를 했죠.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해놓고서 보면 예, 예. 그렇다고 보면은 양 정치 세력 또는 양 정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반을 예. 예. 서로 합하자. 즉 양쪽에서는 확장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참여하신 그 당원들이 뭐 대부분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 사이에 정책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네.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지금 보세요. 합당 과정에서 어느 한 정치 세력이나 네. 또는 어떤 정치 세력의 일부에 대해서 배제적 관점을 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의 가치관을 같이 겸유하는, 네. 겸해서 공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많은 정치인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은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진 신당은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예. 예, 다른 분들은 뭐 진보 개혁 정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예, 글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어떤 이들은 특정 세력은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개인적 견해로 네, 그 네. 부분을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적어도 공적으로 확인된 것은 네. 양자가 네. 배제함이 없이 같이 가자라는 것이었고요. 음. 제가 외부 인사로 이 정당에 대해서 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일정의 쓴소리든 예. 본소리든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만일에 동질성이 없는 이들이 모여서 정당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말해서 소위 짬뽕 정당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정당 정치 이론에 맞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조금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점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즉 우리나라 정당이든 세계 정당이든 어떠한 일사불란한 정당 내에서의 일사불란함이 지고지선의 가치는 아닐 겁니다. 정당 간에도 일정 부분 경쟁이 있고 다른 부분을 예컨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다소수가 맞춰나가는 과정이 있듯이 네. 정당 내부에서도 좀 더 친근성이 있거나 개혁성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당을 같이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그것은 네.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뭐 한 신문에서 126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 계파와 성향을 분석한 자료 보셨죠?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네. 보지는 않았고 네, 거기에 누가 뭐- 작성한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작성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뭐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벌써.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중도, 진보, 중도가 있고, 진보가 있고, 네. 또 중도 진보가 있고, 강성 진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같은 정당 내에서도 네. 건전한 비판과 경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과 가치 문제라면 그 점에서 좀 더 가까운 정치인들이 공동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네. 단순히 이해관계나 연고 등에 의해서 이렇게
패거리가 지어진다면 그거는 정당 내의 건전한 그렇죠. 것이 아니라 붕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죠. 예, 그렇죠. 아무튼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 새정치 비전위원회 백승헌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보고 나서도 시원치 않고 밤중에 자주 깨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모르셨군요. 전립선 비대에 의한 배뇨장애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카리토로 치료하세요. 카리토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입니다. 1059님께서는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폐지해야 합니다. 일당 노역이 5억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일반 사람이 평생 직장 생활해도 못 만지는 돈이죠. 판검사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라고 따끔하게 적으셨네요. 6141님께서 또 역시 yes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입니다. 향판제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지역 법관이 그 지역에서만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배려한 그런 제도입니다. 6114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네요.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부작용이 있는데 폐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의 썩은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입맛이 쓰네요. 라고 쓰셨습니다. 4024님께서는요. 노라고 적으시고서 글쎄요.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지만 연못물도 잘 관리해주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적으셨네요. 관리에 책임을 물어야지 이유가 있어서 생긴 제도를 무조건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예,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진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해서 연평도 주민과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해나루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훈합.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우리 강산을 푸르게 30년. 우리는 이제 숲이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에서, 도시 곳곳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작은 숲이 필요합니다. 작은 숲 모여 더 큰 숲으로.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R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네,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을 향해서 500여 발을 발사를 했죠. 이 중에 100여 발은 NLL 이남 우리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고요. 지금은 포격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었죠. 먼저 연평도 주민 한번 연결해서 당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놀라셨죠? 그렇죠. 예.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평도? 지금은 해제가 됐는데요. 예. 그래도 주민들은 각자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 예. 2010년에 연평도 도발이 있었던 이후에는 처음인데요. 예.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오늘 몇 시부터 소리가 들리셨던 걸로 기억나세요? 포사격은요, 예비 방송은 예. 한 10시 한 40분 정도에 예비 방송을 해줬고요. 예. 포사격 소리는 1시서부터 1시 반까지 했는데요. 예. 그때 큰 소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때쯤. 네, 그랬군요. 미리 예비 방송이 있었죠? 예. 대표에 대피할 준비하라고. 예, 그리고 대피는 언제부터, 몇 시부터 좀 하시나요? 1시서부터 했어요. 1시부터 바로 대피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 일정은 어떠셨어요? 조업 나가실 예정 아니셨나요? 이제 조업 나갔던 배들은 다시 돌아왔고요. 돌아오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꽃게 조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꽃게 조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죠. 네. 내일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그래야 먹고 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연평에서는 안 했으니까. 예. 연평이시니까.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군사훈련이 있으시면 이제 생계에 영향이 크실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문제죠, 여기서는. 네. 2010년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말도 못했고요. 아, 예. 이미 보도도 많이 됐었죠. 예. 그러시군요. 그럼 내일 꽃게 조업 나가실 준비는 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아까 대피소에 일부는 들어갔지만. 예. 이제 조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 내일 나가야 되니까. 네. 배에다 다 실어놔야 되니까. 예. 준비하느라고 대피소도 못 들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대피 못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일하다가 또 그냥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대피하라고 할 때는 대피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피를 해야죠. 하는데. 예. 해야 되지만 여기는 또 좀 자주 일어나잖아요. 상황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일하다가 개인적인 자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피도 안 하시고 그냥 조업 준비를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씀이시네요. 직접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정도 가지고는 대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일을 해야지 되니까. 네, 주민분들이 더 먼저 판단하시네요. 그렇죠. 네?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제 놀란 사람들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6.25를 겪고. 폭격 겪고 막 그러고 나니까.
많이들 놀래요. 아,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많이 놀라시고. 그렇죠. 네. 우리 저 김정희 씨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50살이에요. 네네.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 폭격 당시에 폭격 맞은 집에 계셨댔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진장 놀라서, 네. 대피소에 들어가 계셨는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시군요.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시고, 그 대피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이 무태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당국에서 대피하세요라고 하면, 뭐, 아무리 생업이 급하셔도, 대피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그러고 싶죠. 편안하게. 예. 들어가서 대피소에서 그냥 안전하게 있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뭐 정부에서나 뭐 이럴 상황에 뭐 우리 여기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당장 급하지 않으면은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문자로 보내오셨네요. 1017님이신데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네요라고 하시면서 뉴스만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말이죠.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일도 못 나가시고 하게 되면 뭐 보상 같은 거 해주나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네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뭐 저희도 이제 감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업을 나가더라도 조금 더 뭐 시간을 많이 준다든가 뭐 그런 좀 혜택을 줬으면 해요. 아, 예, 그러시군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 위험에 처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각별히 주의는 하셔야 되겠네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네, 말씀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사건 이후에 사격만 하더라도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라도 나갈 수 있게 여기가 진짜 폭격이 안 떨어졌지만 불안해서 나갈 수 있는 발목을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 예, 알겠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라 해가지고 어떤 선택권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늘 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평도 주민 김경희 씨와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 알아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북쪽에서 NLL 북쪽 7개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서 연습하겠다 이렇게 훈련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었죠? 네. 평소에도 이렇게 해왔습니까? 평소에는 뭐 그러지 않고 최근에 발사한 여러 가지 방사포 또 미사일 로켓 이런 것들이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지 않고 다 그냥 느닷없이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동해 일원에다가 항행금지구역을 선포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는 이제 이 NLL 북쪽 서해상에다가 또 훈련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 이제 쌍용 훈련이라고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북한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북침 평양 점령 연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렇게 훈련을 예고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통보를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오늘 발사한 그 포탄 중 일부가 NLL 그 남쪽 해상으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500발 정도를 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한 100여 발 정도가 NLL 남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뭐 굉장히 먼 곳이 아니고 지금 백령도에서 북한까지 17km 또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중간에 또 원래도 같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2km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을 끄면 결국 백령도에서 NLL까지 6km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3.6km나 이남으로 내려왔다. 이것은 북한의
해안포가 평사포입니다. 곡사포, 평사포, 직사포가 있으면 곡사포는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죠. 평사포는 완전 직선은 아니지만 약간 평평하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직사포는 이제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결국 곡을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부정확해요. 그런데 평사포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또 오늘 바람이 많이 안 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3.6m나 특히 아주 긴 거리를 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5, 6km 쏘는데 3.6km나 내려왔다.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 정도 쏘면 남조선 군에서 뭐 딱히 큰 대응을 하기는 힘들다 하는 그런 계산하에 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쪽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응 사격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그 백령도와 연평도에 K9 자주포 1개 대대씩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1개 대대는 18문이죠. 그래서 이제 100발 정도가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게 한 3배 해서 한 300여 발을 대응 사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바다에다 쐈죠.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는 하는데 NSC 소집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NSC 소집의 가능성은 지금 뭐 각종 그 속보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NSC를 소집을 하기에는 조금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NSC를 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어떤 그 술수에 말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뭐 도발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도발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핵 보유가 임박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핵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지원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제재를 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지상 목표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4월 17일 날 한미일 안보관계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해서 비핵화 선행 조치를 하지 않고도 육자회담을 열면서 그 육자회담에서 경제 제재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종국에는 이제 핵 보유를 인정받는 그게 이제 북한의 목표인데 아주 원칙만 세워놓고 그 원칙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자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회담은 좌우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많이 하면 좋죠. 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많이 하면 좋죠. 핵이 북한이 가동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거의 임박했다고 보시고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3차례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마지막 2012년도에 했던 그 핵실험이 뭐 우리 국방부에서는 당시 6에서 7킬로톤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 또는 미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입장이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정치적 입장이 크게 없죠. 그래서 2차 핵실험의 진도 4.5, 지진파 4.5 거기에서 3차 핵실험이 지진파 4.9에서 5.1 정도로 가는데 그래서 지진파가 0.2가 늘어나면 위력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핵실험이 5킬로톤이었거든요. 그러면 지진파가 4.9라고 하더라도 4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20킬로톤이 되죠. 그런데 5.1로 보는 지진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0킬로톤이 되죠. 그래서 독일의 연구소에서는 20에서 40킬로톤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 거의 어떤 그 능력은 확보를 했다. 단지 그것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의 탄두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북한의 미사일 기술로 봐서 거의 임박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오늘 사태로 인해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도발을 넘어서 제2의 연평도 포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느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전에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나서는 또 핵실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핵실험 4차 핵실험으로까지 가는 일은 없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히 요약 좀 해 주시겠어요?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우리 육지를 향한 도발은 사실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쌍용 훈련 지금 오늘 오전까지 같이 하고 지금 올라오는 길인데 해병대 사령관과 같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만약에 도발을 그렇게 연평도처럼 하게 되면은 진짜 연평도 때 속 시원하게 못했던 것을 엎어서 거의 해안포
이 절벽을 완전히 뭐 형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대응을 하겠다. 네. 뭐 이 정도로 지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평도 같은 도발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북한이 네. 그것을 알거든요. 네, 네. 그러나 핵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월 17일 날 한미일 안보관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북한 입장이 전폭 수용된 결과가 안 나오면 핵실험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크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에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트라 에센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새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현행 향판제도 폐지해야 합니까? 이죠. 4228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 주셨네요. 7011님께서도 역시 예스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폐지하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 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들으시고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